안녕하세요. 철학 카페에서 문화읽기 10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의 주제는 최인훈 작가의 광장입니다. 최인훈의 광장은 주인공 이명준이 1950년대 남과 북의 이념사에서 방황하다 광장과 밀실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장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과 학생인 이명준은 남과 북을 오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양쪽 제저의 한계에 실망한 채 포로가 된 그는 제3의 길 중립국을 선택하지만 결국 인도로 향하는 배에서 투신하고 만다. 이명준은 회상한다. 남한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개인의 자유가 허락되는 어두운 밀실만이 있을 뿐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푸른 광장이 없다. 북한은 개인적인 자유가 말살되고 집단이 우선인 잿빛 광장만 있다.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지만 시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좌우의 극단에서 여린 회색인 이명준은 갑판 위 두 갈매기의 모습에서 은혜와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바다로 뛰어든다. 결국은 이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명준이 이제 그 소설의 배경이 50년대예요. 6.25 전쟁이라든 그런 시기에 남북이 대결하던 그런 시기에 남한도 선택하지 못하고 북한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립국 제3의 길 인도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결국 바다에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째에 가둬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우리는 분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묵꽃이 피고 영웅과 신들의 동산으로 지장이 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 끼기를 원하며 그와 똑같은 진실로 개인의 일기장과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에 입고 간 애인의 장갑이 얹힌 침대에 걸쳐 앉아서 광장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밀실도 있고 광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이면서 함께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동물들은 어때요? 개가 100마리 있으면은 100마리의 개가 바라보는 새는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바라보는 새가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다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밀실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인간은 어때요? 사회적 존재를 지나있어요. 남하고 공감력이 있거든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또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적인 공간, 광장하고 나만의 고독한 공간, 밀실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잘 있는 것을 이 소설에는 푸른 광장이라는 말을 써요. 푸른 광장. 이 푸른 광장이 최인훈 작가가 얘기하는 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라 봐요. 푸른 광장.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명준은 어때요? 광장과 이 사람은 이제 대충 살았으면 남한에 살지 북한이 이렇게 대충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살고 싶어 했어요.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도 광장과 밀실 하나 선택하라면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를 아우러는 가야 되는데 힘겹게 우리가 가고 있죠, 그죠? 우리가 강한문 광장 생각해 보면 되죠. 강한문 광장이 푸른 광장이 되어서 우리가 희망을 주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광장에 나오는 문장들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바다는 크레스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치면서 숨을 쉰다. 그러니까 이명준이 인도로 가는 배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그 바다가 그죠 비늘을 무겁게 뒤치면 숨을 쉬는 큰 생명처럼 보여요. 바로 푸른 것은 어때요? 그 생명 그 상징이죠. 바다는 인간의 원초적 생명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나와서 이제 다 진화했잖아요. 벌루까지 우리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원원적 생명을 이제 바다로 상징하죠. 이게 이제 푸른 광장이에요. 생명이 영슴치고 신명이 나고 우리도 막 생명이 넘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게 푸른 광장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괴테 포스단 퀴즈를 한번 생각해보죠.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이러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푸른 생명의 나무. 이게 이제 그 이명준이 얘기하는 푸른 광장이겠죠. 모든 이론은 회색인 거예요. 그죠? 영원한 것은 푸른 생명의 나무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명확치 않아요. 그냥 회색.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등불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전 사상과라든가 종교 이런 거는 믿을 때 조심해야 된다 봐요. 내 삶의 별 있어야지 그게 아름답게 되지. 그게 머리로만 이렇게 익힐 때는 무서워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명주는 이 머리로만 익힌 남북한을 이제 오가면서 절망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명주는 바다를 보며 푸른 광장의 상징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바다는 영원한 생명의 춤이고 그 생명 어때요? 서로 생명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약육강식 그런데 그건 잘못 본 거죠. 서로 목숨을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먹거리면서 동시에 어때요? 그 남을 또 먹죠. 남을 먹지만 또 나도 남한테 먹히는 존재, 살을 나누는 우주차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서 우주의 춤이죠. 이렇게 봐야지 약육강식에서 한 개체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설을 그 김영문학 평론가가 사랑이야로 봤다 그래요. 전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준과 은혜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명준이 은혜한테, 은혜는 이제 북한에서 만난 그 애인이에요. 은혜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요. 반동 분자라도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당과 이민을 파는 공의 적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그런 용어가 어디서 나와? 모르겠어요. 참, 그죠? 이 북한에서 어떤 북한의 그 사상보다도 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은혜가. 전 이게 푸른 광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고전적 사랑이 푸른 광장의 영원한 셈이라고 봐요. 그 풋풋한 사랑이 있어서 어떤 사상이 될 때 그 사상은 아름답지. 그게 사랑이 없는 사상은 어때요? 저는 인간의 탐욕을 옹호하기 위한 그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명주리가 이제 실망한 거는 이념이 만든 광장과 미술은 거짓이다. 남북한 공이 이제 거짓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성이 고갈된 이민 자살하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민이 왜 자살했을까? 남북을 오가면서 이념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명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고갈되면 우울증이 걸리고 인간은 타락해서 죽음의 본능으로 가요. 그게 자연스레 자살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실패하고 아버지도 불화, 어느 채도 안주만의 외로움. 이게 결국은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는 자살이라는 게 내가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명주를 바라보는 남한은 사적 영역만 존재하는 자유주의고 북한은 사회적 영역만 존재하는 사회주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주의 자는 푸른 광장은 사적 영역과 공정이 함께 존재하는 인간들의 사전 세계, 신명 가득한 세계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명주의 마음을 잘 보여줬나 봐요. 뒷부분에 이런 기질이 나오죠. 바다가 있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바다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푸른 광장은 어때요? 광장과 밀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명이 솟아나는 그런 것이죠. 밀실과 광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 그래서 푸른 광장을 잃어버리면 어찌 될까, 인간이? 말처럼 쾌락에 젖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쾌락에 젖어서 이제 견디는 거죠. 이런 시를 한번 공부해보죠. 아, 얼마나 밑이 빠진 토요일이냐, 파블로 네루다. 아, 얼마나 밑이 빠진 토요일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매력적인 유성, 호텔마다의 물결 치는 발들, 성급한 오토바이 주자들, 바다로 달리는 철로들, 폭주하는 차를 타고 달리는 엄청난 부동자세 여자들, 매주 이런 남자들과 여자들과 모래에서 끝난다. 무엇 하나 아쉬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가고 의미도 없이 음악을 틀었고 마시고 기진맥진해서 콘크리트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토요일마다 정신없이 마신다. 자리한 벽 뒤에 감금되어 있는 재수를 잊지 않고 재수의 나는 이미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깔리고 내달리는 웅성거림은 바다처럼 그의 주변을 척시지만 그 파도가 무엇인지를 그는 모른다. 야, 이 분통에 트인 토요일, 제멋대로 날뛰고 소리소리 지르고 억병이 되게 마시는 입과 다리로 철저하게 무장한 토요일. 하지만 뒷걸는 패들이 우리들과 사기를 싫어한다고 불평하지 말자. 참.
아름답고도 슬퍼죠. 잔인한 벽 뒤에 강는 죄수로 있지 않고, 이 죄수는 뭐예요? 법을 어겼지만은 이영준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수는 한 사회를 이제 보여주는 아픔이 뭔지, 이런 죄수를 이제 잊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면 잊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쾌락에 젖는 거예요.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종잡으면 산에 올라가고 의미도 없이 음악을 틀었고 마시 이렇게 해서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 죄의식 때 양심에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소리 지르고 억병이 되게 마시는, 여기는 어때요? 깊은 허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장과 밀실을 복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민사회가 되죠. 또 이제 다른 문장들을 함께 보죠. 아무 일에도 흥이 안 난다. 마음을 쏟을 만한 일을 찾아낼 수가 없다. 가슴이 뿌듯하면서 머릿속이 환해질 그리는 없을까? 마음은 몸을 따른다. 몸이 없었던들 뭘 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죠. 몸에 대한 신뢰. 인간은 몸이죠. 마음을 찾고 위해서 몸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인간은 그 자신의 밀실에서만은 살 수 없어요. 그는 광장과 이어져 있어요. 정치는 인간의 광장 가운데 제일 그친 곳이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광장과 밀실이 다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명주는 나날을 걱정이라는 먼지 티끌이 저기 스린 공기를 수면서 살다 힘겹게 살았죠. 신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사실 신나는 삶이 진짜죠. 신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들을 두면 애들 보면 그냥 신나잖아요. 이게 인간인데 막 이념이니 사상이니 뭐 돈이 이렇게 해서 인간을 옥죄니까 인간이 이상이 된 거죠. 그런 인간이 아름다운 신나는 시를 읽어보죠. 산다 다니까와 쉰따로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를 떠올리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당신 손을 잡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미니스커터, 그것은 플라네타리움, 그것은 요한 스트라우스, 그것은 피카소, 그것은 알퍼스,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나는 것, 그리고 숨겨진 악을 주의 깊게 거부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운다는 것, 웃는다는 것, 화낸다는 것, 자유라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것, 지금 주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어딘가서 병사가 상처 입는다는 것,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새는 날개짓 한다는 것, 바다는 일렁인다는 것, 달팽이가 기억한다는 것,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 당신 손의 온기, 생명한 것. 참 좋죠. 뭔가 감각을 가진 각자 인간, 이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 이제 푸른 광장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죠? 나를 한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딴 사람과 연대하는 광장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이제 좋은 문장을 읽어보죠.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라는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폭착만 하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 지을 테니 우리는 폭착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북한에 갔을 때 느낀 거죠. 공산주의가 그죠 민족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당의 명령을 내리는 이렇게 사회를 노예로 만드는 독재 국가를 이제 처음 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광장, 푸른 광장은 어때요? 개인의 밀실이 보장돼야 돼요. 밀실이 보장되던 이런 당이 다 생각하고 명령 내린 거는 파시즘이죠.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회에 들어있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에 어디다 뿔을 밟을 것인가? 사람은 이미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됐다.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야를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김남중 시인 자유란 시를 읽어보죠. 어떻게 자유를까? 자유는 언제 와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는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요, 형제요, 동포요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참 좋죠. 이 자유라는 게 어때요? 광장의 이명준 어때요? 광장과 밀실 사이에서 방하다 죽으면 이제 선택이 되죠. 진정한 자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 진정한 자리를 못 찾는 게 뭐예요? 밀실과 광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 김남주 시인의 시의 자유에서는 뭐예요? 자유란 건 뭐예요?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땀과 피와 눈물을 함께 흘린 연대의 광장, 푸른 강에 실현되는 거죠. 내가 일할 때, 모든 사람이 일할 때 자유고, 또 나는 어때요?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주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 하나를 위하여, 이런 사회는 공동체, 이게 푸른 광장이죠. 나 한 사람 밀실이 있지만은, 나 혼자 살 거야, 이게 아니죠. 내 밀실은 어때요? 밀실에서 전체를 위한 힘이 나오는 거죠. 또 전체는 어때요? 한 사람을 또 보호해주죠. 이런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살 때 인간은 자유로움을 느끼죠. 내 혼자 방에 숨어서 자유야. 그죠?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아우 맛있네 자유야. 이거는 우리 경험을 알잖아요. 사람은 남과 나눠 먹고 사람하고 재밌게 대할 때 가장 즐겁지. 혼자서 뭐 하는 거는 즐겁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그 유의적 존재잖아요. 호모 루덴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그 진화하면서 공감력이 생기거든요. 그 공감력이 생겨서 딴 사람과 지내야 돼요. 지내기 위해서는 장난쳐야 돼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릴 땐 장난쳐도 어른들만 장난 안 쳐요. 그죠? 큰 동물들 장난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도 자꾸 장난치고 싶어져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공감력이라 봐요. 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려면 장난도 치고 해야 되잖아요.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아름답죠. 그래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는 어때요? 처음에 나오죠. 만일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그죠? 이게 푸른 강약이죠. 내가 뭐를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 위해 일할 때 우리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넘쳐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안에는 뭐예요? 이 천지 자연하고 하나로 그 주파수가 맞는 거죠. 리듬이 맞는 같이 파동을 치는 인의의지가 있어요. 서양시로 얘기하면 진선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셀프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발현될 때 인간은 하나가 되고 또 인간은 또 각자 세계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 또 각자 또 살아야 돼요. 밀실과 강자에 함께 어우러진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